여러분, 우키요에라는 그림을 아시나요?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일본이 낳은 이 특이한 목판 인쇄물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작품의 품평이 아닌 우키요에라는 회화 장르를 통해서 예술을 넘어 정치, 사회를 엿보고 나아가 역사 왜곡과 대중심리까지 5편에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림의 제목은 몰라도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죠.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흔히 우키요에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칼라를 이용한 목판 인쇄 기법을 니시키엔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키요에가 더 익숙하니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우키요에라고 말하겠습니다. 우키요에를 이해하려면 제작 과정부터 알아야겠죠? 우키요에는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입니다. 그 시작은 인쇄 발행처의 기획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출판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곳에서 우키요에의 주제를 정하고 기획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당대의 관심도가 높고 유행하는 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유추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미인도나 무사도, 풍경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된 주제는 화가에게 의뢰됩니다. 일본어로 에시라고 하죠. 이때 화가가 맡은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밑그림과 채색을 계획하는 일입니다. 밑그림은 목판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민홍지에 그려집니다. 조각가가 목판을 본떠 파기 좋도록 윤곽선은 뚜렷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그림의 원고를 한시타라고 하죠. 화가는 밑그림은 직접 그리지만 채색에 있어서는 다른 이가 맡아 합니다. 화가는 단지 색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끝이죠. 자, 이제 밑그림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다시 출판사로 넘어가 검열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의 작품 검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검열을 이해하려면 에도 막부를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에도 막부는 도요토미 정권을 무너뜨리고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런 이유로 막부를 비난한 내용이 있거나 도요토미를 비롯한 그를 따른 장수들을 언급하는 것에 민감했죠. 출판사들은 이런 에도 막부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했고 급기야 자발적인 규제를 시작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은 마시바 히사키치로 기재되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오니시 유키나가가 되었죠. 이런 자발적인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가토 기요마사가 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 표현된 기요마사의 그림에는 이렇게 마사키요라고 기재하였지만 특이한 투구와 문양을 그려 넣어 실상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두었죠. 하지만 막부가 망하고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판사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규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1893년의 가토는 비로소 제 이름을 찾을 수 있었죠. 잠시 이야기가 샜지만 이런 것들이 출판사의 검열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검열된 밑그림은 낙관을 받고 조각가에게 전달됩니다. 조판공으로 불리는 이들은 일본어로 호리시라고 하죠. 이제 조각가는 목판을 위해 나무를 구해야 합니다. 이들의 눈에 들어온 나무는 주로 이즈반도 해안에서 생장한 산 앵두나무였습니다. 조각도 용이하고 마모에도 강한 이 나무는 무엇보다도 저렴했죠. 가끔 고가의 황량목도 사용했지만 이는 정밀한 조각을 필요한 부분에만 일부 사용했습니다. 목판을 준비한 조각가는 밑그림을 붙이고 조각칼로 본따입니다. 이때 세부적인 표현들은 조각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령 머리카락의 표현이나 무늬결 같은 것들이죠. 미인화의 머리카락 표현을 예왈이라고 합니다. 화가가 넘겨준 밑그림에는 대략적인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각가의 상상력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인물의 출신과 분위기에 맞게 새겨넣는 이 작업은 숙달된 장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단언컨대 조각가의 상상력 없이 화가의 밑그림 그대로 조각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키요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각가의 섬세한 작업으로 한층 깊이 있어진 목판은 탁본 과정을 위해 인쇄사에게 전달됩니다. 탁본공을 일본에선 스리시라고 하죠. 인쇄사는 화가와 착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견본을 찍어냅니다. 화가와 협업을 끝낸 인쇄사는 종이에 먼저 풀을 바르는 것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명반과 풀을 혼합한 것으로 이것을 바르고 말리면 안료가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에 와서야 물감색이 수천 가지는 되지만 저 당시에는 먹색을 비롯한 빨강, 파랑, 노랑의 물감을 혼합하여 색을 만들었습니다. 우키요에는 인쇄사의 연출 기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종이에 미리 물을 적셔두고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낸다던가 물감 없이 압력으로만 옷 무늬를 표현하는 기법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그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찍어낸 초탁은 화가의 감독 아래 제작되었고 10점 정도는 화가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찍어낸 초탁 그림은 목판에 결이 살아있어 좀 더 정교한 표현이 가능했기에 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초탁으로 찍힌 그림들은 부탁 작품들보다는 고가에 판매되었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림에는 화가의 이름만 찍히고 출판사 아래의 서점을 비롯한 여러 소매상으로 넘겨져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때 출판사마다 출시되는 그림들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그림을 등가 교환하며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목판화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돈의 흐름과 다양성을 통한 상가의 발전, 우키요의 제작 과정만 보더라도 당시 상업이 발달한 일본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키요에를 이용한 여론 조작과 역사 왜곡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